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진도가 돼야 할 차례예요. 자,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해가지고 71번까지 끝났죠. 71번, 지번별 조서하고 끝났을 거예요. 저번주에 이제 축적 변경에 관한 얘기, 전체적인 얘기를 하고, 그리고 지번별 조서까지 하고 끝나고요. 자, 이번 주에는 등록상 정정에 관한 얘기로 들어갑니다. 자, 일단은 등록상 정정은요. 자, 글자 그대로입니다. 자, 한 번만 끊어봅시다. 자, 등록상 정정이요. 자, 한 번만 끊어봅시다. 여기서 끊으면 되겠죠, 그죠? 여기서 끊으면 되겠죠, 그죠? 자, 등록사항입니다. 자,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정정이란 말은요. 틀린 걸 바로잡는 겁니까? 틀린 걸 바로잡는 게 정정이라 그러죠. 자, 그러면은, 자, 등록사항 정정이라는 것은 일단 등록된 게 잘못됐다, 그죠? 잘못된 걸 바로잡는 게 등록사항 정정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등록사항입니다.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내용을 어떤 내용을 등록합니까? 자, 공시란 것이 사실관계, 권리관계 외부에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현재 등록되어 있겠죠. 그럼 무슨 내용이 등록되어 있을까요? 등록되는 거는 사실관계, 권리관계 외부에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게 지적입니다. 공시제도입니다. 지적은 그중에 사실관계 공시가 주된 목적이고 권리관계 공시가 종된 목적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내용은 무슨 내용이 등록되어 있습니까? 무리가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가 처음 하는 거니까 지금 6과목이 동시에 진행하니까 정신없죠. 그죠? 지금은 이제 요거 한 것만 가져오면 되잖아요. 그죠? 요것만 한 것만 가져오니까 책 잘못 가져오는 일은 없을 거야, 아마. 나중에 되면은요, 공시법칙이나 공법책 가져오고, 책도 막 바뀝니다. 자, 일단은요, 우리가 이제, 공시란 것이 사실관계, 권리관계, 외부에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지적 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거는 사실관계, 권리관계가 등록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사실관계, 권리관계에 등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등록되어 있는 사항은 어차피 이게 등록될 거 아니에요. 사실관계를 바꿔서 표현하면은 토지표시입니까? 토지표시가 등록되어 있을 것이고, 자, 권리관계 소유권과 소유권, 이배 권리 중에서 지적에 나오는 권리는 무슨 권리? 소유권. 그럼 소유권 이게 등록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등록사항 정정은 뭐냐 하면 정정은 틀린 걸 바로잡는 거다. 등록사항은 뭐냐? 토지표시와 소유권이다. 그럼 등록사항 정정은 현재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표시가 잘못됐을 때 바로잡는 거 하고 소유권이 잘못됐을 때 바로잡는 거, 이게 등록사항의 정정이다 말입니다. 자, 토지표시를 정정하고 소유권을 정정하는 겁니다. 그 토지표시 정정하고 소유권 정정하는 게 등록사항 정정이다. 자, 일단 개념은 여기까지 잡아놓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본 절차 들어가면, 본 수업 들어가면은요, 토지표시입니다. 토지표시는 지적이 기준입니까? 등기가 기준입니까? 지적이 기준이죠. 지금 우리가 지적을 하잖아, 그죠? 그럼 어쨌든 지가 알아서 해야 돼요. 자, 등기는 지적이 기준이에요. 소유권입니다. 소유권은 지적이 기준입니까? 등기가 기준입니까? 등기 기준이죠. 지금 지적에서 잘못됐으니까 이거는 등기부 보고 베끼면 되겠죠. 등기부 보고 베끼면 된다. 요거는 지가 알아서 한다. 여기서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가 나옵니다. 일단 등록사항 정정은 토지표시 정정하는 거하고 소유권 정정하는 거다. 자, 요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뒷페이지 넘깁니다. 자, 이제 73번 경계정정과 위치정정이란 말이 나옵니다. 자, 경계정정과 위치정정이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등록상 정정했을 때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이게 핵심인데, 자, 여기에 관한 얘기는요, 다시 한번 더 가볼게요. 자, 우리가 지적이란 것은요, 어떤 하나의 토지가 있습니다. 이 토지에 대해서 지적 청량합니까? 청량해서 청량성과 나오죠. 청량성과를 근거로 하여 대장과 도면의 내용을 등록하는 거잖아, 그죠? 자, 그거를요,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우리가 이러한 토지가 있단 말입니다. 이 토지에. 자, 요 토지가 있을 때, 이 토지에 지적 청량을 한다, 그죠? 자, 지적 청량을 합니다. 자, 지적 청량이라는 절차를 거쳐가지고, 자, 지적 공부에 등록할 때는요, 청량을 거쳤을 때 제일 먼저 이거 나오죠, 그죠? 자, 청량성과가, 자, 요러한 청량성과가 나왔습니다. 자, 청량성과가, 수행자가 실시한 청량성과가 이렇게 나왔다 칠게요. 자, 경계가 요렇게 청량성과가 나오고, 자, 여기서 면적이요. 자, 200으로 나왔다 칠게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나왔다면은 이 청량 선고를 근거로 하여 자, 지적도라는 도면, 자, 지적도라는 도면에 소관청이라는 주체가 경계라는 토지 표시를 이렇게 등록한다, 그죠? 이렇게 경계를 등록하고, 자, 그리고 토지 대장에 면적을 200이다. 이렇게 등록하는 거잖아, 그죠? 소유자는 갑이다. 이렇게 등록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이렇게 등록하는 거예요. 자, 요게 정상입니다. 자, 요게 있어야 할 상태 정상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잘못되어 있다 그랬죠, 그죠? 잘못되는 것이 어떻게 잘못되느냐 하니까 이렇게 잘못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분명히 청량한 결과는 요거예요. 요 토지 청량하니까 이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지적도에 등록할 때 이렇게 등록될 수도 있잖아요. 자, 지적도에 등록하고 토지 대장에 등록하는데, 자, 지적도의 경계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가로로 돼 있죠. 가로로 길쭉하게 길게 돼 있잖아요, 그죠? 가로로 길게 된 거 이거를 등록할 때 저 소관청이 등록하면서 이렇게 잘못 등록할 수도 있더라 말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면적은 또 제대로 이렇게 등록해 놨더란 말입니다. 가능한 얘기냐 말입니다, 이게.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이렇게 등록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현실적으로? 자, 우리가 지적을 등록하면, 지적 여기에 등록합니다. 누가 등록합니까? 소관청이 등록하죠. 자, 소관청에 시군구잖아, 그죠? 실제로 구청장이 등록할까요, 이거? 실제로 구청장이 등록하는 건 아니겠죠. 시군구에 있는 지적계 공무원에 등록합니다. 자, 시군구에 지적계 공무원에 등록하는데, 참고로 지적계 말입니다. 자, 구청에 지적계 개원이 몇 명 있냐 말입니다. 그 지적계 담당하는 개원입니다. 지원이 몇 명이냐니까 일단 계장이 있겠죠.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한 부서니까 한 파트니까 일단 계장이 있을 거야 아마. 계장이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자 7급 한 명 있겠죠. 9급 한 명 있겠죠. 자, 그 세 명이 다 등록해야 될까요? 자, 일단 계장은 일할까 안 할까요? 참고로 시청구청의 계장은요 도장 찍는 역할을 합니다. 도장만 찍고 일 안 합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자, 7급 일 해야 되겠죠, 그죠? 하겠습니까? 많이 했잖아요. 그거로 돌아가지고 7급 되려가면요, 한 10년 근무했잖아요, 그죠? 일 많이 했단 말입니다. 안 하겠죠, 그죠? 현실적으로 누가 할까요? 9급이 다 하겠죠. 그죠? 9급이 다 한단 말입니다. 지적계 업무를 다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손에 딸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파견죠. 근무 보조를 줍니다. 보조를 주는 건 누구느냐? 공익근무요원을 준단 말입니다. 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 구청에 가면 그 공익근무요원들 많잖아요. 등본 떼주고 일하는 사람들,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니까 토지 표시를 등록하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해야 돼요, 이거를. 경계에 따라 소유권 범위가 결정되는 거잖아요. 면적에 따라서 재산권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업무입니다만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거기에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이 등록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잘못 등록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게 잘못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이걸 잘못되어 있으니까 이 내용을 이렇게 바로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잡는단 말입니다. 이게 정정이다 말입니다. 이것도 정정인 거예요. 이것도 정정이고, 자, 그리고 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원래 정상적으로 지적 청량하면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렇게 나왔는데 이 토지를 청량하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청량한 결과를 보니까 청량 성과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더란 말입니다. 청량 성과가 분명히 가로로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청량 성과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청량 성과 자체가. 그리고 여기 면적이 180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가능한 얘기일까요? 자, 이거하고 이것의 차이점은 청량은 정확히 해놓고 등록하는 과정에서 잘못 등록한 거예요, 이거는 청량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냥. 그럼 청량 자체가 잘못되었으니까 지적도가 이렇게 되어 있더란 말입니다. 지적도에 경계가 이렇게 등록되어 있고, 그리고 대장에 면적이 180 갑 이렇게 되어 있더란 말입니다. 그럼 이것도 잘못된 겁니까? 이것도 잘못됐죠. 이것도 정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모습으로 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차이점이 청량 자체는 정확히 돼 있고 그리고 내용 입력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거고 이거는 청량 자체를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은 청량 자체가 잘못됐을 때 이거를 뭐라 그러냐? 경계정정이라 그러고 청량은 정확히 해놓고 입력하는 과정에서 잘못됐을 때는 이거를 위치정정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경계정정과 위치정정이에요. 자, 보세요. 이거를 등록할 때 경계는요. 경계는 기술적인 의무입니다. 이거. 경계 위치에 따라서 소유권 범위 달라지잖아. 그죠? 제가 수업 목전상 보여드리겠어. 명확히 보여드리겠어. 이렇게 했지. 실제로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야, 아마. 이렇게 하지 않는데, 여기 경계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경계가 뭐, 이렇게 조금 달라지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래 됐을 거다 말입니다. 그럼 경계는요, 기술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충분히 잘못하는 게 다 가능합니다. 자, 면적은 숫자 베끼는 겁니까? 숫자 베끼는 거죠. 이거는 잘못하는 일이 잘 없단 말입니다. 입력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위치정정은요. 위치정정은 경계는 잘못되어 있습니까? 면적은 잘못되어 있습니까? 아니에요. 경계 위치만 잘못되어 있고 면적은 정감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요거는요. 경계 위치만 잘못된 거예요. 요거는 위치정정은 경계 위치만 잘못되어 있습니다. 위치만 오류가 있는 거예요. 면적 정감은 없습니다. 면적 증감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경계 정정은요. 경계 자체, 청량 자체가 잘못되어 있잖아요. 청량 자체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경계 위치 오류 있습니까? 경계 오류도 있죠, 이거. 경계도 오류가 있고 그리고 면적도 정감 생깁니까? 정감 생기는 거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경계정정과 위치정정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경계정정은 경계하고 면적 다 바뀌는 겁니다. 경계 면적 다 바꿔야 되는 게 경계정정이라 그러고 위치정정은 경계는 바뀝니까? 경계는 바뀌죠. 면적은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느냐? 경계정정과 위치정정에서는요. 면적의 정감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여기서 차이 나는 겁니다. 또 하나가 위치정정입니다. 위치정정은요. 청량을 정확히 해놨습니까? 청량을 정확히 해놨죠. 청량을 정확히 해놨는데 입력하는 과정에서 잘못됐잖아요. 그럼 청량을 다시 해야 될까요? 아니, 청량 다시 할 필요 없지. 기존에 청량했는 거 보고서 요거를 정확히 다시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청량 자체는 다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위치 정정은요. 이거는 지적 청량을 다시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경계 정정은 어떻습니까? 청량 자체가 잘못됐잖아요. 청량 자체가 잘못됐으니까 이거는 지적 청량을 다시 해야 되겠습니까? 지적 청량을 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경계정정과 위치정정입니다. 차이점이 개념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경계정정은 지적청량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지적청량 자체가 잘못되었으니까 지적청량을 다시 한 다음에 경계하고 면적 다 새로 정하는 거예요. 반면에 위치정정이라는 것은 지적청량을 정확히 해놓고 입력하는 과정에서 잘못됐다. 입력하는 과정에서 잘못됐으니까 그때는요. 지적 청량을 새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계 위치만 바로 잡으면 되는 거예요. 자, 개념 차이고 차이점이 이러한 개념에서의 차이점이 면적이 바뀌나 안 바뀌나 여기서 첫 번째 차이가 생기고 지적 청량 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서 차이가 생깁니다. 아직까지 여러분들은요. 이거를 정확히 안 배웠으니까 그거 하나 더 파생시키지 못합니다만은 나중에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면적이 바뀌나 안 바뀌느냐에 따라서 소관청이 직권으로 할 수 있나 없나 이게 달라집니다. 면적이 바뀐다 그러면 소관청 지가 직권을 못합니다. 면적에 따라서 일반 국민의 재산권이 결정됩니까? 재산권이 결정되죠. 그 면적에 관한 얘기는 지가 직권을 못 건드려요. 이거는. 면적이 안 바뀌니까 이거는 지가 직권을 할 수 있어요.
그 나중에 돼가지고 좀 더 세부적으로 배우게 되면은요, 면적 바뀌나 안 바뀌나 여기에 따라서 면적이 안 바뀌기 때문에 소관청의 직권으로 정정됩니다. 이거는 직권 정정이 돼요. 면적이 바뀌기 때문에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는 소관청의 지가 직권으로 정정 못합니다. 정정 못합니다. 자, 내 토지 면적입니다. 자, 내 토지 면적이 증가됩니다. 내 토지 면적이 증가되게 되면은 옆 토지 면적은 줄어들 수가 있겠습니까? 줄어들 수가 있겠죠. 그럼 이게 180에서 200으로 돼버리면 옆 토지 면적은 줄어들겠죠. 그럼 옆 토지 면적이 줄어듭니다. 그럼 옆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손해볼 수가 있습니까? 손해볼 수가 있죠. 그럼 내가 면적이 증감이 생겨버리면요, 옆 토지 소유자가 손해볼 수 있다. 이해관계인이 됩니다. 그 사람 동의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계 정정할 때는요, 면적이 바뀌기 때문에 옆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돼요. 이해관계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위치 정정은요, 면적 증감 없다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내 토지 면적의 증감이 없으니까 옆 토지 면적 증감도 없겠죠. 옆 토지 소유자 손해 안 보겠죠. 이해관계인 동의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위에 거는요, 면적이 안 바뀌기 때문에 옆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입니다. 이해관계인 이 사람의 성낙이라는 게 필요 없단 말입니다. 반면에 면적의 증감이 생기기 때문에 옆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성낙이라는 절차가 별도로 들어가야 됩니다. 다 차이 나죠? 차이가 나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여기까지만 똑같은 거예요. 경계만 바뀐다는 거. 경계 바뀐다는 것만 똑같이 면적 증감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에 따라 청량 여부가 달라지고 직권 여부가 달라지고 이해관계 성낙 여부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는요, 요거를 물을 거 아니에요. 여기를 물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렇게 묻는 이거 OX는 절대로 외워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외워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여기서 지적 청량 자체가 잘못됐냐, 청량을 정확히 해놓고 입력하는 과정에서 잘못됐냐, 여기가 포인트가 잡혀야 됩니다. 여기가 잡혀야만이 이게 나옵니다. 여기가 해결돼야만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되니까 여기에 관한 얘기는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경계 정정과 위치 정정이라는 말이 이렇게 나와 있단 말입니다. 자, 한번 책을 한번 볼까요? 자, 경계 정정은 경계와 면적에 동시에 바로잡는 과정이다. 위치 정정은 면적 정감 없이 경계 위치만 바로잡는 과정이다. 여기까지만 적어놨잖아요. 그죠? 거기서 해석해내는 게 요 뒤가 해석되려면 저기 그림이 사망이 나와야 됩니다. 자, 경계 정정은 뭐예요? 사망은 지적 청량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위치 정정은 뭡니까? 청량은 정확히 해놓고 입력하는 과정에서 잘못 입력한 거예요. 되죠? 그 개념 차이가 나와야 됩니다. 청량 자체가 잘못됐으니까 지적 청량을 해가 다시 해서 경계 면적 다 실어 바로잡는 게 경계 정정이고, 위치 정정은 청량을 정확히 했으니까 다시 청량할 필요는 없다. 기존에 청량된 성과를 근거로 경계 위치만 바로잡으면 되는 거다. 자, 그렇게 차이점을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4번 토지이동 신청 대비라고 했습니다. 자, 토지이동 신청 대비가 있는데요. 자, 거기 74번부터 80번까지는요, 80번까지는 하나의 절차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의 절차에서 나오는 건데요. 자, 노트를 가로로 펴세요. 노트를, 자, 가로로 펴시고요. 자, 노트를 가로 펴시고, 자, 필기를 좀 할 겁니다. 여기 책에서 빈 공간에 못 적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지적이란 것이요, 토지의 사실관계, 권리관계 외부에 알리는 절차였습니까? 외부에 알리는 절차였습니다. 자, 토지의 사실관계, 권리관계 외부에 알리기 위해서 지적공부, 자, 여기에 토지 표시를 등록하겠죠. 표시를, 자, 등록을 합니다. 자, 주된 내용은 토지 표시잖아, 그죠? 물론 소유권도 등록됩니다만은, 자, 지적 공부에 토지 표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 등록되어 있는 이 내용이 만약에 완전한 모습으로 등록되어 있다 칠게요. 완전한 모습으로 등록되어 있다 그러면은 토지 표시가 완벽히 공시가 됐습니까? 완전한 내용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완전하게 공시가 됐죠.
완전하게 공시됐다. 공시 목적 달성한 겁니다. 게임 끝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니까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 표시 이것이 불완전하게 등록될 수도 있다 말입니다. 불완전하게 등록되는데 불완전하게 등록된다는 건 어떤 거냐니까 자, 지적에 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대한민국 모든 토지입니까? 모든 토지죠. 자, 모든 토지 다 등록되어 있어야 되죠. 자, 모든 토지가 다 등록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락된 토지가 발견될 수도 있죠. 현실적으로. 그렇죠? 누락된 토지가 발견될 수 있습니다. 자, 누락된 토지가 발견됐다? 그러면 누락된 토지가 발견되면 완전하게 등록 안 된 거잖아, 지금. 불완전한 모습이고. 그리고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이 토지 표시는 등록된 내용은 정확히 등록돼야 되죠. 정확히 등록된데 오류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역시 불완전한 모습이죠. 오류가 있다. 이거 불완전한 모습이죠. 그죠? 자, 세 번째. 자,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토지는 대한민국 모든 토지입니까? 모든 토지가 다 등록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반대로 갈게요. 그러면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다는 얘기는 실제로 존재하는 토지라는 얘기입니까? 실제로 존재하는 토지에서 등록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등록할 당시에는 실제로 존재했었습니다. 근데 등록해놓고 나서 나중에 해수면이 높아져 가지고 바다로 깔아앉을 수도 있죠. 그럼 바다로 돼버리면 등록 대상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은 최초로 등록할 당시에는 실제로 존재했지만은 등록해놓고 나중에 바다로 깔아앉아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토지는 등록되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 등록되어 있으면 안 되는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등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역시 불완전한 모습입니까? 불완전한 모습이죠. 그러면은 불완전한 모습은 그 토지가 소멸한 모습으로 불완전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이런 모습으로 불완전하다면은 이 불완전한 내용을 보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불완전한 내용을 보완하는 절차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보완하는 모습은, 보완하는 행위는 불완전한 모습에 따라서 보완하는 행위가 달라진단 말입니다. 자, 불완전한 것이 누락된 모습으로 불완전합니다. 어떻게 보완할까요? 누락된 모습으로 불완전하다면 보완하는 행위는 새로 채워넣는 모습으로 보완을 해야 되겠지. 오류가 있는 모습으로 불완전하다면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바로잡는 행위로서 보완해야 되겠지. 소멸한 모습으로서 불완전한 모습이라면 바로잡는 행위는 그 토지를 없애는 행위가 따라 나와야 되겠지. 불완전한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불완전하다면 보완하는 행위는 이런 행위가 나올 거 아니에요. 새로 채워 넣거나 바로잡거나 말소한다는 행위가 나와야 되겠죠. 그죠? 자, 새로 채워 넣거나 바로잡거나 말소하는 모습으로 보완합니다. 무슨 내용을 보완할까요? 여기에 등록된 이게 불완전하잖아요. 그럼 보완하는 행위의 대상이 되는 내용은 이거겠지. 그럼 토지 표시를 새로 채워넣거나 바로잡거나 말소하는 행위가 들어가겠죠. 잘 생각해 보세요.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행위를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그랬을까? 토지 표시를 생기고 바뀌고 없어지는 거를. 토지, 물권, 변동의 행위는 생기고 바뀌고 없어지는 거죠. 권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물권 변동이라 그러고,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하고 변경하고 말소하는 행위를 변동이라 하지 않고 이동이라 그런다 그랬죠. 이동. 생기고 바뀌고 없어지는 것이 토지 표시 사실관계가 이런 행위가 일어난다면 이거는 토지 이동이라고 용어를 쓰고, 권리가 생기고 바뀌고 없어지는 이 행위는 물권, 권리, 변동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랬잖아요. 이동과 변동은 어차피 행위는 똑같다. 이동과 변동은 어차피 행위는 똑같다. 단지 그 내용이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이동이란 말을 쓰고 권리이기 때문에 변동이란 용어를 쓸 뿐이다 라고 했잖아요. 행위는 똑같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하고 변경하고 말소하는 행위를 한마디로 토지 이동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토지 이동이란 것은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하고 변경하고 말소한다라고 용어 개념 정의합니다만은 실질적 의미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표시가 불완전하여 보완하는 절차다 이런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개념 용어 정의에서 우리가 앞부분에서 토지 이동은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행위라 외웠죠, 그죠? 이렇게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행위를 토지 이동이라 하는데 그것의 의미는 실질적 의미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표시가 불완전하여 보완하는 행위다 말입니다. 자, 보완을 합니다. 무슨 내용을 보완합니까? 무슨 내용을? 토지 표시를. 어떻게 보완합니까? 새로 정하고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모습으로 보완하죠. 어디에서 보완할까요? 여기에 등록된 게 불완전하잖아요. 그럼 어디에서 보완할 것이냐? 여기에서 보완하겠지. 보완을 하는데 무슨 내용을? 요 내용을. 어떻게? 요렇게. 어디에서? 여기에서. 맞습니까? 이상합니까? 그 절차법입니다. 절차법은 육하원칙 있죠.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 항상 여기 딱 맞아 떨어지게 됩니다. 보완이다. 보완 절차잖아. 그죠? 보완 절차다. 그럼 무슨 내용을? 요 내용을. 어디에서? 여기에서. 어떻게? 요렇게. 누가? 소관청이. 뭐 하려고? 공시하려고. 이래라는 거예요. 절차이기 때문에 항상 절차를 진행시키는 주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그 절차가 나오는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절차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항상 그게 딱 맞아떨어진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토지 이동이라는 것은 보완하는 거다 그러죠? 어디에서 보완하느냐? 여기에서 보완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토지 이동에 따라 보완 절차가 나온단 말입니다. 자, 먼저 이거부터 갈까요? 자, 그러면은 보완하는 행위는 요런 모습으로 보완을 하는데, 그러면 이런 모습,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는 모습으로 보완해야 하는 사유가 있을 거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완 사유는요, 요러한 행위가 나오는 사유다 말입니다.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것이고, 토지 표시를 바꾸는 사유도 있을 것이고, 토지 표시를 없애는 사유도 있을 거다 말입니다. 그 사유란 것은요, 자, 신규 등록해 볼게요. 자, 신규 등록한다는 얘기는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하는 사유죠. 신규 등록할 때는 토지 표시 새로 정해야 되는 사유죠. 자, 지목 변경입니다. 자, 지목 변경이란 것은요, 자, 토지 표시를 바꾸는 사유죠. 자, 바다로 되었습니다. 바다로 되어가지고 등록 말소합니다. 자, 등록 말소한다는 것은요, 토지 표시를 없애는 사유죠. 사유가. 요러한 행위가 나오는 사유는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자, 요것도 해볼까요? 분할해볼까요? 자, 분할은 토지 하나가 두 개로 나눠지는 겁니까? 두 개로 나눠지죠? 자, 예전에 우리가 이렇게 했죠. 이 토지 지번이 5번이다. 분할된다. 분할되면 하나는 옛날 거 씁니까? 옛날 거 왼쪽에 쓰고 나머지는 5월 1번 되죠. 자, 면적까지 감안해 볼게요. 자, 여기 면적이 100이었습니다. 반으로 나눠졌습니다. 자, 여기 5번지는 면적이 얼마? 50. 여기 50개죠. 그럼 분할되게 되면은요, 지번은 우리가 분석했고, 면적의 측면으로 본다면은 분할은 5번지 토지 입장에서는 면적이 줄어듭니까? 5월 1번지 토지는 새로 하나 만들어졌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분할을 개념, 이론적 말로 정리하면은 분할이라는 것은 면적의 감소와 토지 생성 이것이 일어나는 게 분할입니다. 우리가 분할은 나누는 겁니까? 분할은 자른다, 그죠? 자른다. 자, 분할은 자른다. 이거는 이제 일반인이 하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돼가지고 우리가 공시법 본수업 들어가면은 토지 분할입니다. 뭐가 떠오릅니까? 그러면 자르는 거, 그러면 답 없습니다. 토지 분할 자르는 거, 그거는 일반인이 하는 얘기예요. 토지 분할이 뭐가 떠오릅니까? 면적 감소와 토지 생성, 이렇게 떠올라야 됩니다.
그러면은 분할이 되게 되면은 면적이 줄어들죠. 면적이 줄어들잖아요. 면적이 줄어드니까 토지 표시가 바뀌는 사유잖아요. 반대로 가볼게요. 합병이라고 해볼게요. 합병. 자, 요것이 합병됩니다. 자, 요 두 개가 합병이 되게 되면은요, 다시 요렇게 가는 거죠. 두 개가 합병되면은 다시 요렇게 가는 걸 거 아니에요. 이게 합병일 거 아니에요. 합병이 되면은 5번과 5호 1번 됩니다. 그러면 번번이 우선한다 그랬잖아요. 그 번번이 우선하니까 5번 되죠. 면적은 100이 되죠. 반대로 될 거 아니에요. 면적은 100이 될 거 아니에요. 요 토지는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합병이라고 하면은 합치는 거, 이거는 일반인 하는 얘기입니다. 시험을 목적으로 하는 여러분들은 합병이다 그러면은 면적 증가와 토지 소멸 이렇게 이야기되는 거예요. 합병이다 그러면 뭐가 떠오릅니까? 그러면 나중에는요, 면적의 증가와 토지 소멸이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합병이 됐을 때도 마찬가지 토지 표시가 바뀌는 거잖아요. 요 행위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행정구역 변경이라고 볼게요. 행정구역. 자, 행정구역이 바뀝니다. 동네 이름 바뀝니까? 행정구역 바뀌면 동네 이름 바뀌는 거다, 그죠? 동네 이름, 소재, 주소 바뀌는 거잖아요. 동네 이름 바꾸니까 토지 표시가 바뀌는 사유가 되잖아요. 그죠? 자, 도시개발 사업을 합니다. 자, 청량 파트에서 이렇게겠죠? 자, 재개발을 합니다. 자, 재개발 하게 되면은, 자, 옛날에 그 달동네, 낙후된 지역 있었죠? 재개발합니다. 재개발할 때는 그 담장 살려두고 재개발합니까? 담장 밀어버립니까? 확 밀어버리죠. 그럼 옛날 토지는 없어집니까? 담장 확 밀어버렸잖아요. 옛날 토지 모습은 없어졌죠. 자, 그리고 재개발하게 되면은 반듯반듯한 토지가 새로 나오죠. 그럼 반듯반듯 토지가 새로 나오게 되면은 옛날 토지 표시가 반듯반듯하게 된 토지 표시로 다 바뀌게 되잖아요. 그럼 도시개발 사업 등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 토지 표시를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죠. 그러면 이런 행위가 나타나는 사유들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런 사유가 생겼을 때 보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어디에서? 지적공부. 여기서 보완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사유가 생겼을 때 지적공부를 보완한단 말입니다. 지적공부. 자, 지적공부를 보완한다. 이것을 지적공부 정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적공부 정리를 합니다. 자, 정리합니다. 누구가 정리합니까? 소관청이 정리하겠죠. 소관청이 정리합니다. 자, 소관청이 정리합니다. 어떤 사유일 때, 요런 사유가 있을 때, 이런 사유가 있을 때, 여기에서 정리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정리합니다. 다시 갑니다. 정리를 합니다. 누구가? 소관청이. 어떤 경우에, 이러한 경우에 정리한다, 그죠? 자, 어떤 방법으로 이거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정리할 거냐 말입니다. 그러면은 지적 정리를 하는 절차 개시하는 방법은 이렇게 해야 되겠나 말입니다. 어차피 지가 정리합니까? 소관청 지가 정리하죠. 소관청 지가 정리한다는 이유로 지가 알아서 하면 되겠습니까? 지가 알아서 하면 되겠나 말입니다. 자, 지가 알아서 한다는 얘기를 이겁니다. 자, 지목 변경이 생겼을 때 지적 정리하는 거잖아, 그죠? 자, 지목 변경합니다. 용도를 바꿉니다. 지가 알아서 멋대로 바꾸면 되겠나 말입니다. 어떤 토지 대장을 보니까 지목이 현재 전이에요. 전입니다. 전인데 이 토지가 언제부터 전이냐? 1912년도부터 전입니다. 그럼 이거 한 100년 동안 전으로 썼네. 이제 좀 바꿔야지. 마음대로 바꿔버리고. 어떤 토지 지목을 보니까 되더라 말입니다. 집터다 말입니다. 언제부터? 1912년도부터. 그러면 이 토지는 100년 동안 대로 사용했네. 이제 다른 걸로 좀 바꿔야지. 멋대로 바꿔버리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어떤 토지 보니까 분할한다 말입니다. 자, 분할입니다. 지가 알아서 하면 되겠냐 말입니다.
소관층에서 지적도로 뜩 넘겨보니까 어떤 토지 면적이 500입니다. 500제곱미터 토지가 있더란 말입니다. 그 소관층이 이 500, 이거는 너무 커. 너무 크니까 이거 잘라야지. 지멋대로 잘라버리고. 지멋대로 합쳐버리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러니까 지적구무 정리 절차는 지가 정리한다는 이유로 지가 멋대로 개시해서는 안 되겠죠. 멋대로 개시해서는 안 되고 또 행정구에 바뀝니다. 이거는 누가 바꿔요? 이거 지가 바꾸죠. 행정구역은 국가가 바꾸잖아요. 그죠? 행정구역은. 그럼 소관청 지가 정리하니까 이거는 또 지가 알아서 해도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사유가 어떤 사유이냐에 따라서 정리하는 절차를 시작하는 방법은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겠더라 말입니다. 어떤 거는 지가 알아서 해도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어떤 경우는 누군가 요구했을 때 하는 경우가 맞겠더라 말입니다. 신청한다는 것이 가지는 의미는 요구한다는 겁니다. 요구한다는 거예요. 소유자가 신청한다 이 말은 소유자가 요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해달라고 했을 때 하는 게 맞고 어떤 경우는 또 어떤 사유는 지가 알아서 해도 되는 경우가 있더라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근데 이거 누구 땅입니까? 소유자 내 땅이죠. 그럼 정리해달라고 요구는 누가 할까요? 당연히 내가 해야 되지. 소유자 내가 하는 게 맞단 말입니다. 소유자 내가 합니다. 그럼 정리해달라고 요구하는 조치는 소유자가 해야 돼요. 내 땅이니까.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니까. 분명히 내 땅 맞아요. 분명히 내 땅 맞는데 문제는 내가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자,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사업 등입니다. 자, 도시개발 사업 등의 경우는요. 분명히 내 땅입니다만 내한테 요구권을 안 줍니다. 내한테 신청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실시한다 그러면 사업 시행자가 있겠습니까? 사업 시행자 얘가 일괄적으로 신청하는 것이지 이때는 소유자에게는 신청권을 안 줍니다. 왜 그러냐니까 이런 겁니다. 자, 재개발 들어갑니다. 자, 재개발 하는데요. 자, 재개발하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옛날에 내가 담장, 달동네 꼬불꼬불한 골목길 확 밀어버리고 반듯반듯한 토지를 새로 만드는 겁니다. 자, 이게 재개발인데, 자, 대상 필지 수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재개발합니다. 재개발 들어가는 토지가 대충 한 몇 필지 정도 재개발 들어갈까요? 5필지? 한 10필지 정도 재개발한다? 차원이 다릅니다. 수백 필지, 수천 필지 한꺼번에 재개발 들어갑니다. 동네 하나가 재개발해버리잖아요. 자, 그러면 1000필지를 재개발한다 칠게요. 자, 1000필지 재개발합니다. 소유자 몇 명일까요? 1000명이죠. 자, 1000명의 소유자가 생겼습니다. 재개발하고 나서는 반듯반듯한 토지에 따라서 지적구무 정리를 해야 되죠. 자,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거 분명히 1000명의 소유자가 있잖아요. 소유자가 있으니까 네 땅이라가 네가 하세요라고 소유자에게 신청권을 주게 되면은 그 1000명의 소유자 중에서 어떤 사람은 먼저 신청하겠죠. 신청하세요. 그러니까 소유자 중에서 1000명 소유자 중에는 어떤 사람은 바로 다음날 신청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 후에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6개월 후에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뭐가 불만인지 안 하고 버티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 돼버리면 결국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적공부 정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지적공부 정리되는 모습은 중구난방이죠. 어떤 토지는 대장을 만들어 놨고 어떤 토지는 나중에 만들고 어떤 토지는 끝까지 안 만들고 있고 이런 문제 생겨버리잖아요. 그런 문제가 생겨버리기 때문에 이러한 사유라 그러면 이때는 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신청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자 네가 일괄적으로 신청해서 정리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여기에 이제 작년에 소유자 예를 집어넣어서 거짓말했단 말입니다. 원래 주체를 가지고 장난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분명히 내 땅입니다. 분명히 내 땅인데 내가 해야 될 걸 안 했을 때 다른 사람이 대위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대위할 수도 있습니다. 자, 대위하는 건데요. 요 대위하는 주체는 나중에 별도로 나옵니다. 자, 대위하는 경우가 4가지가 있습니다. 자, 공공사업입니다. 자, 공공사업의 경우 이때는요. 사업 시행자가 대신할 수 있고요. 시행자가 자, 그리고 국가 또는 자치단체, 국가기관이라든지 자치단체장이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동주택사업입니다.
주택 사업의 경우는요, 이때는요, 사업 시행자가 할 수도 있고요, 아파트 관리소장이 할 수도 있고, 입주자 대표회의 대표자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자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차피 외워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한번 적었습니다. 이 나중에 시험 그저 본 수업 들어가면요, 여기서 100% 한 문제 나온다라고 합니다. 100% 한 문제 나옵니다. 자, 볼게요. 1개, 2개, 3개, 4개죠. 하나, 둘, 셋, 4개 있잖아요. 4개 중에 한 문제는 매년 나오는 겁니다. 작년, 재작년 25, 24, 23은 요거 나왔어요. 요걸 4번 연속 내려니까 출제자 치도 부끄럽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요거 낸 거예요. 22에는 요거 낸 겁니다. 돌아가면 됩니다. 그럼 내년에 뭐 나올까요? 사실은 내는 게 이게 제일 편해요. 그죠? 대비에 관한 설명에다 틀린 거 이러면 되지. 답은 5번이지. 하나, 둘, 셋, 4개 딱 맞잖아요. 답은 5번이지. 그죠? 만약에 내년에 어렵게 나온단 말입니다. 어렵게 나오면은 정리 절차 개시 방법에 관한 설명에다 틀린 것을 이러면 되지. 보기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러면 되지. 어차피 출제 입장에서는 4개 종류가 딱 나왔으면 그 문제를 출제하고 싶은 강한 욕구를 생길 거 아니에요. 4개가 딱 나있으면 안 그렇겠습니까? 문제를 만들다 보면은요, 4개가 나오면 그거 꼭 만들고 싶어요. 하나만 거짓말하면 되니까, 그죠? 그죠? 그래 낸단 말입니다. 자, 이거는 뭐냐니까 제가 간단히 설명할게요. 요거는 뭐냐, 요거 2개만 설명할게요.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토지가 있다 칠게요. 자, 국유의 임야가 있습니다. 국유의 임야입니다. 소유자는 누구예요? 국가죠. 자, 국유의 임야에 대해서 지목 변경 사유가 발생했다 칠게요. 그럼 지목 변경해야 되죠, 그죠? 원래는 누가 합니까? 소유자가 하죠. 소유자가 신청해야 되잖아, 그죠? 국유 임야에 대해서 지목 변경 사유가 생겼을 때 지목 변경하려면 소유자가 신청하는 게 맞잖아요, 원래가. 자, 국유의 임야입니다. 소유자 누구? 국가죠. 그럼 누가 해야 돼요? 국가가 신청해서 지목 변경하는 게 맞죠, 그죠? 그런데 그 토지를 산림청에서 관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산림청에서 관리하고 있다면 산림청장이 대신해도 된다, 이 얘기다 말입니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사업 같은 경우는 이런 겁니다. 자, 참고로 저번에 제가 지나가는 얘기를 한 얘기가 건물을 걸리는 경계는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자, 건물에 걸리는 경계는 존재 못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아파트를 한번 생각해보자 말입니다. 자, 여러분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자, 여기 토지가 있단 말입니다. 자, 아파트가 요렇게 올라갑니다. 아파트. 자, 이 아파트도 건물입니까? 건물에 걸리는 경계는 존재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건물에 걸리는 경계는 존재하면 된다? 그럼 여기서부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한 필지 이어야 됩니까? 여기 경계 있으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면 아파트가 올라갈 때, 그러면 이 아파트 부지는 처음부터 한 필지였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기 여러 필지 위에 여기를 확 밀어버리고 아파트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여러 필지 위에 아파트가 올라갔을 때 건물에 걸리는 경계는 존재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경계 없어져야 되겠습니까? 없어져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없습니까? 어떻게 하면 없어지고 경계야? 건너지 이거 합쳐버리면 되지. 합병을 해버리면 이 경계 없어져 버리잖아요. 자, 합병을 한대요. 자, 원래 합병은 누가 하는 겁니까? 얘가 하죠. 소유자가 신청해야 되잖아, 그죠? 자, 소유자가 신청합니다. 아파트 부지의 소유자는 누가 소유자입니까? 건물 소유자가 아파트 부지 소유자잖아요. 그런데 이 아파트가 1000세대 아파트입니다. 1000세대. 그럼 소유자가 몇 명이에요? 1000명. 그럼 이 1000명이 합병하러 구청에 손잡고 같이 가야 되겠냐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합병을 해야 되는데 그럼 1000명의 소유자가 손잡고 같이 구청에 가야 되겠습니까? 이거 뭔가 안 맞잖아, 그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소유자가 원래 이걸 하는 게 맞는데 이러한 경우라면은 아파트 건설 사업 시행자 네가 있잖아. 네가 사업 시행자 네가 한꺼번에 하든지 또는 아파트 관리소장이 있습니까? 관리소장 네가 하든지 아파트 그러면 입주자 대표회의 있습니까?
대표자 있죠? 네가 얘네들을 대신해서 정리해도 된다. 이게 대위 신청한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죠? 소유자를 대신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채권자 대위가 가능합니다. 요거는 민법 404조 하고 나면 쉽게 해결됩니다. 그럼 이러한 경우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적공부 정리하는 방법은 크게 봤을 때, 자, 직권으로 할 수도 있습니까? 소유자가 신청할 수도 있죠. 사업 시행자가 신청할 수도 있죠. 대위에서 신청할 수도 있죠.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까? 4가지 방법. 4가지.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반드시. 자, 여러분 시험은 절차법이잖아, 그죠? 절차법입니다. 자, 절차법인데, 그러면 절차를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럼 지적에서 나오는 절차는 4개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4개밖에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자, 지적에 관한 절차는요. 자, 직권을 할 수 있죠. 누가? 소관청이. 이러이러한 경우는 직권으로 한다. 이래 나오겠죠. 소유자가 이러이러한 경우에 신청한다. 이래 나올 거 아니에요. 자, 사업 시행자가 이러이러한 경우에 신청한다. 이래 나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러한 사람은 공공사업, 공동주택사업, 이러한 사람들은 대위 신청한다. 이래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지적법에 책에 수많은 문장이 있다, 그죠? 그 수많은 문장들의 서술어 방법은 4개밖에 없는 거예요. 문장의 제일 마지막 서술, 제일 마지막 단어는 요 4개밖에 없단 말입니다. 4개밖에 없는데 그 요 4개 중에 어떤 단어가 나오기 위해서는 어떤 전제가 되느냐 말입니다. 사업 시행자 얘가 주어가 되려면은 여기는 뭐가 나오느냐? 도시개발 사업이 나와야 돼요. 대위라는 글자가 나오려 그러면은 여기는 어떤 주어가 나와야 되느냐?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글자가 나오면은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도시개발 사업 없잖아요. 대위란 말은 이러한 경우에 대위란 말을 쓰는 거지.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글자를 줘놓고 소유자를 주어로 매치시켜버리면 틀려버린단 말입니다. 이게 원래 시험이다 말입니다. 되겠습니까? 중요하니까 외워야 될 것 같죠? 외우세요. 외웁니다. 야금야금 들어가가지고 좀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조금씩 들어가잖아, 그죠? 뭐 공부다운 느낌이 듭니까? 공부하고 있는 느낌이 듭니까? 안 듭니까? 좀 더 어려운 거 해야 되겠습니까? 자, 다시. 이번 시간은 좀 깁니다. 자, 그러면은 어쨌든 이러한 방법으로 정리를 한단 말입니다. 자, 정리를 합니다. 누구가 소관청이 어디에서 지적 공부에서 무슨 내용을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내용을 정리하겠죠.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내용은 크게 보면은 토지 표시 이게 주된 내용이겠지만은 소유권도 등록이 되어 있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적공부 정리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내용으로 봤을 때는 토지 표시를 정리한다, 소유권을 정리한다 이렇게 되겠죠. 됐죠, 그죠? 누가 정리합니까? 소관청이. 무슨 내용을? 토지 표시와 소유권을 정리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의 사고력을 테스트합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은 어렵단 말입니다. 왜 어려웠냐니까. 공부를 어려워한단 말입니다. 왜 어려웠냐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의 결정을 내릴 때 하나의 사실만 생각하면은 그건 편합니다. 하나의 내용만 생각해서 하나의 결정을 낸다면 편해요. 근데 여러 가지를 동시에 생각해야 되는 경우도 있죠. 여러 가지를 동시에 생각해서 하나의 결정을 내리려고 그러면은요, 골치 아프다 그럽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요, 일상생활 할 때 어떤 하나의 결정을 내릴 때 여러 가지 상황을 동시에 고려해야 되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단 말입니다. 자, 그거를 생각해야 됩니다. 두 개를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예전에 첫 번째 생각할게요. 공시제도에서 지적은 주된 목적이 사실관계입니까? 사실관계죠. 자, 사실관계고 주된 목적은 사실관계. 자, 주된 목적이 사실관계고 종된 목적이 권리관계죠. 자, 등기는 권리관계가 주된 목적이고 사실관계가 종된 목적이죠. 자, 권리를 정리할 때는 등기 먼저 하고 나서 지적 정리하죠. 사실관계는 지적 정리하고서 등기 정리하죠. 요거 알고 있죠, 그죠? 자, 그러면은 지적과 등기 요거를 주제 잡지 말고 내용을 주제로 한번 잡아볼게요. 그럼 내용을 주제로 잡으면은 자, 토지 표시입니다. 자, 토지 표시라 그러면은 자, 토지 표시는 지적 정리 먼저예요, 등기 정리 먼저예요. 지적을 정리하고 나서 등기 정리하죠. 소유권은 등기를 먼저 하고 나서 지적을 정리하죠. 그죠? 자, 의미 부여할게요. 토지 표시를 지적에서 토지 표시 정리한다는 얘기는 필연적으로 따라 나온 절차가 등기부 정리해야 되는 절차가 따라 나오겠죠. 그죠? 지적에서 토지 표시 정리했다 끝 이러면 안 돼요. 아, 등기부 정리를 해야 되는구나 이게 따라 나옵니다. 소유권을 등기에서 소유권 정리했다고 소유권 정리 절차 끝 그러면 안 되죠. 아, 지적을 동시에 정리해야 되겠구나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뒤로 가볼게요. 토지 표시를 등기에서 정리한다는 얘기는 지적은 먼저 했겠구나 이게 전제가 되겠죠. 소유권을 지적에서 정리한다는 얘기는 등기는 먼저 했다는 게 전제가 되겠죠. 다시 방금 했던 얘기가 똑같이 다르게 의미 부여합니다. 그러면 토지 표시를 등기에서 정리한다는 말은 지적은 먼저 정리했죠. 그러니까 토지 표시를 등기에서 정리한다는 말은 토지 표시에 관한 공적 장부 정리가 끝났다 이 얘기겠죠. 소유권을 지적에서 정리한다는 게 아니라 등기를 먼저 했다는 게 전제가 되죠. 그럼 지적에서 소유권 정리한다는 말은 소유권에 관한 공적 장부 정리가 끝난다 이 말이죠. 토지 표시를 지적에서 정리합니다. 토지 표시 정리 절차 끝났습니까? 아니죠. 등기에서 토지 표시 정리했습니다. 토지 표시 정리 절차 끝났습니까? 끝났죠. 소유권에 등기합니다. 소유권 정리 절차 끝났습니까? 안 끝났죠. 소유권을 지적에서 정리합니다. 소유권 정리 절차 끝났습니까? 끝났죠. 그죠? 이해됐습니다. 여기입니다, 지금. 여기입니다. 지적에서 소유권을 정리합니다. 지적에서 소유권을 정리한다 이 말은 등기 먼저 했다는 게 전제가 됩니까? 지적에서 소유권 정리한다는 게 등기 먼저 했다는 게 전제가 되죠. 그리고 지적에서 소유권 정리한다는 것은 소유권에 관한 공적 장부 정리가 다 끝난 겁니까? 다 끝났죠, 지금. 그러니까 지적에서 소유권 정리하게 되면 더 이상이 따라 나오는 절차는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적에서 토지 표시 정리합니다. 지적에서 토지 표시 정리한다는 얘기는 토지 표시 정리 절차가 끝났습니까? 안 끝났죠. 필연적으로 등기부 일치시키는 문제가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적에서 토지 표시 정리를 했을 때는요, 필연적으로 따라 나오는 절차가 등기부 일치시키는 등기 촉탁이란 절차가 따라 나오는 거예요. 소유권 정리했을 때는 이거 안 나온단 말입니다. 자, 순서대로 읽을게요. 소관청이 지적에서 토지 표시 정리했을 때 등기부 일치시키려고 하는 절차가 등기 촉탁입니다. 등기 촉탁이란 것은 소관청이 지적에서 토지 표시 정리했을 때 등기부 맞추는 절차가 등기 촉탁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등기 촉탁입니다. 누가? 소관청이. 어떤 경우에?
여기에서 요 내용 정리했을 때. 그죠? 뭐 하려고? 뭐 하려고? 등기부에도 요거 나오잖아요. 등기부에 나오는 요거를 여기에 맞추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등기촉탁은? 맞죠? 그럼 등기촉탁을 요 내용을 말로 정리하면 이 얘기가 되잖아요. 등기촉탁은 등기부에도 토지 표시 나옵니까? 나오죠? 등기부의 토지 표시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하는 거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입문 과정이죠. 처음이잖아, 그죠? 처음이니까 돌을 닦는 심정으로 천천히 겁니다. 진도 신경 안 씁니다. 진도를. 나중에 되면은요,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15분 만에 끝나야 돼요, 이거. 그래야만 진도가 나갑니다. 지금 이거 가지고 몇 분 설명하고 있단 말입니다. 30분 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만큼 천천히 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천천히 하는 걸 한번 이해해 놓으면 나중에 좀 빠르게 가더라도 여러분이 소화를 해낼 거다 말입니다. 처음 들어보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그죠? 자, 갑시다. 다시. 자, 등기촉탁입니다. 자, 등기촉탁. 자, 이제는 아까 전에 요렇게 읽었잖아요, 그죠? 자, 이제 요렇게 읽을게요. 자, 여기서 요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자, 등기촉탁이라는 것은 소관청이 지적해서 토지 표시 정리했을 때 등기부의 토지 표시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 요게 등기촉탁입니다. 그럼 제가 말했던 거는 등기촉탁이라 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이게 세 줄 되는 거예요, 이게. 그죠? 자, 등기촉탁입니다. 자, 등기촉탁. 자, 등기촉탁은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등기부에 나오는 토지 표시 맞추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등기부에 나오는 토지 표시가 구체적으로 뭐냐 말입니다. 자, 등기부에 나오는 토지 표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는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러면은 등기부에 나오는 토지 표시 맞추기 위해서니까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요 네 가지를 일치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가지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합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하느냐라면 얘가 여기에서 요 네 가지 정리했을 때 촉탁한다 그럴 거 아니에요. 토지 표시 중에서도 요 내용 정리했을 때 촉탁한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토지 표시 중에서도 요 내용을 정리하는 사유는 어떤 걸까요? 사유는 여기 사유지. 여기 사유 중에서 얘가 이 내용을 정리했다면 등기부까지 맞추는 촉탁을 해라 이 얘기잖아 지금. 그죠? 그럼 등기 촉탁하는 내용은 요겁니다. 사유는 여기에서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지목 변경합니다. 등기 촉탁해요 말아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죠? 분할하게 되면 면적 줄어든다 그랬습니까? 그럼 등기 촉탁해요 말아요? 해야 되지. 자, 행정구역 바뀝니다. 등기 촉탁해요 말아요? 소재 바뀌잖아요. 도시개발 사업을 합니다. 등기 촉탁해요 말아요? 옛날에 당장 확 밀어버리잖아요. 면적도 바뀌잖아요. 다 바뀌잖아요. 촉탁해야지. 그러니까 출제자가 물을 때 등기 촉탁하는 경우를 물을 때 내용을 가지고 물을 때는 이렇게 물을 것이고 사유를 가지고 물을 때는 이러한 내용이 바뀌는 여기 사유를 찾아야 되겠지. 그죠? 그럼 등기 촉탁하는 경우는 내용은 요 내용이고 사유는 요 사유다 말입니다. 반대로 가볼게요. 그러면 촉탁 안 하는 걸 한번 찾아볼게요. 촉탁 안 하는 걸 찾았을 때 내용은요. 분명히 등기부에 토지 표시 맞추려고 하는 거죠. 토지 표시 맞추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소유권입니다. 촉탁해요 말아요? 소유권은 여기 포함되지 않잖아요. 그럼 촉탁 안 하지. 그러니까 소유권 정리해서 이거 촉탁 안 하잖아 지금. 등기부에 나오는 토지 표시잖아. 그죠? 등기부에 나오는 토지 표시는 요거죠.
토지 표시 중에서 경계는 등기부에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럼 경계를 촉탁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럼 내용을 가지고 장난친다면은 요 내용일 때는 촉탁하지만 요걸 섞어버리면 틀려버리지. 그죠? 사유를 가볼게요. 자, 등기 촉탁을 하려면은 등기부에 나오는 토지 표시 일치시키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그러면 촉탁을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등기부 자체는 존재해야 되겠습니까? 등기부 자체는 존재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요걸 좀 적어볼게요. 자, 신규 등록입니다. 자, 신규 등록한다는 게 대장을 최초로 만드는 겁니까? 대장을 최초로 만들 당시는 등기부는 이미 만들어져 있을까요? 예전에 제가 할 때 지적을 먼저 한다 그랬습니까? 등기를 먼저 한다 그랬습니까? 지적을 먼저 한다 그랬죠. 그럼 지적을 만들 당시는 등기는 아직 안 했잖아요. 그럼 대장을 만들 당시는 등기부는 존재해야 하네요. 등기부 자체가 없잖아요. 등기부 자체가 없으니까 일치시킬 대상이 없잖아요. 그럼 신규 등록할 때는 촉탁해요, 말아요? 등기부를 맞추려고 하는 건데 요구할 때는 아직 등기부가 없잖아요. 일치시킬 대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촉탁해요, 말아요? 안 하시오. 그러면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출제자가 물을 때 등기 촉탁에 관한 내용을 물을 때 묻는 것이 내용을 가지고 아닌 것은 그러면 분명히 둘 중에 하나 답입니다. 사유를 가지고 아닌 것은 그럼 무조건 요게 답이다 말입니다. 자, 등기 촉탁했습니다. 자, 갈게요. 얘가 여기에서 이거를 정리했을 때 등기부 맞춰준다, 그죠? 그죠? 자, 얘가 지적을 지가 뜯어고 쳤죠. 등기부도 지가 맞춰주죠. 다시. 자, 대장 정리합니다. 누구가? 소관청이. 등기부 맞춰줍니다. 누구가? 여기 등기부 맞춰주는 거잖아요. 얘가 이거 정리하고 이거까지 맞춰준다 그랬잖아요. 자, 대장 정리합니다. 누구가? 소관청이. 등기부 맞춰줍니다. 누구가? 소관청이. 자, 그럼 대장도 지가 뜯어고 쳤죠. 등기부도 지가 맞춰주죠. 근데 누구 토지예요, 지금? 내 토지죠. 그럼 이 얘기잖아요. 분명히 내 땅인데 대장 지가 정리했어요. 등기부도 지가 정리했어요. 그럼 나는 지금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몰라요, 지금? 몰라야 됩니까?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등기 촉탁하고 즉 등기부까지 맞춰놓고는 필연적으로 따라 나오는 절차가 그 내용, 지적 정리한 사실을 내한테 이거를 통지해주는 절차가 필연적으로 따라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지적 정리하고 나서 이렇게 정리됐다, 이 내용이다, 네 땅이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알려주는 절차가 따라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지적 정리 통지합니다. 누구가 할까요? 소관청이.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소유자에게 하겠죠. 근데 왜 소유자에게 통지해 줍니까? 가르쳐 주려고. 그죠? 가르쳐 주려고 통지해 주는 거잖아요. 무슨 내용을? 요 내용을. 요거를 통지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지적 정리했다는 사실을 통지해 주는 거죠. 그럼 어떤 경우에 통지해 줄 거냐 말입니다. 어떤 사유일 때. 그럼 어떤 사유일 때 그러면 소유자에게 알려주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사유란 것은 어떤 경우냐? 기본적으로 소유자가 모르니까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 소유자가 모를 때 알려줍니다. 모를 때 알려주는 거예요. 소유자가 모를 때 알려줍니다. 근데 소유자가 뭘 몰라요? 뭘 모르는 겁니까? 이거 모르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모른다는 얘기는 이거 한 사실을 모른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를 모르는 사유는 어떤 게 있냐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정리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까? 네 가지가 있죠.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럼 요 네 가지 중에서 내가 모르는 걸 찾아보자 말입니다. 내가 모른다면 내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자, 지가 알아서 했습니다. 나 알아 몰라요? 모르죠. 통지? 내한테 통지? 해줘야 될 것이고. 자, 내가 신청했습니다. 내용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럼 통지할 필요 없고. 자, 내가 안 해서 다른 사람이 했어요.
다른 사람이 했으니까 나는 그 내용 압니까? 내 대신 다른 사람이 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했다면 나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럼 내가 통지해야 될 것이고. 자, 내한테 내가 못하고 사업시행자 있죠. 사업시행자 때문에 사업시행자 정리한 내용 내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통지? 그럼 소유자가 모를 때 이 말을 세 마디로 늘리면은 직권으로 하거나 대위하거나 사업시행자가 하거나 이러한 방법으로 정지할 때 통지한다 그러면 되지. 그죠? 이러한 방법으로 정리하는 사유는 여기 있단 말입니다. 이런 사유 중에서 이런 방법으로 했을 때 통지한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통지할 필요는 없는 거는 어떤 걸까요? 내가 아는 거다, 그죠? 내가 아니까 소유자, 얘가 내가 신청했다면 통지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겠지. 어마어마한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적에서 제일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파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적에서 제일 힘들어하는 파트를 사실 본 수업 동안 요거 15만에 끝난다 그랬잖아요, 그죠? 지금 1시간 동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해놓고 보면요, 이래 된 겁니다. 자, 우리가 지적 공부에 등록된 게 완전하다면 게임 끝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불완전하니까 보완하는 사유가 토지 이동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보완하는 사유, 이러한 사유에 따라 실제로 보완했죠, 이제. 등기부까지 맞췄죠. 니한테 알려주는 절차까지 왔죠. 여기까지 왔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왔다는 의미는 여기에서 불완전한 내용이 보완이 되었다 이 얘기잖아, 지금. 불완전한 내용이 보완이 되었다는 얘기죠. 보완되었다는 얘기니까 완전해졌다 이 얘기입니까? 완전해졌다, 완전히 공시가 된 겁니까? 완전히 공시가 됐다, 진짜 지적 끝났다 말입니다. 진짜 지적이 끝났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지적이 끝나니까 그게 80번까지 끝나는 거예요, 이제. 여기 내용이 이제, 거기 내용을 한꺼번에 설명한 겁니다. 되겠죠, 그죠? 80번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글자 하나하나 봐야 됩니다. 하나하나 보는 거 여기서 찾아내면 됩니다. 전체적 흐름을 다 잡았으니까 찾아내는데요. 자, 여기 글자가 어떻게 숨어있는지 하나하나 찾아내는 거는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 이거는 지우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대로 두셔야 됩니다. 자, 잠시 쉬겠습니다.